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영어로 relative pronounce라고 그러죠. 자, 관계대명사가 뭐야? 어떻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표현하면요. 다소 문장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대명사는 어렵고 복잡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관계대명사는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거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관계대명사 시리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저는 관계대명사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깜빡이등. 깜빡이등을 깜빡깜빡 해놓죠. 왜 관계대명사를 깜빡이등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 거야, 이거? 자, 이거 왜 쓰는지 알아야 쓰죠. 쓸 필요 없으면 안 써야죠. 그런데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관계대명사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어떠한 것, 즉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요. 명사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 책이라는 건 명사죠. 이 책을 한번 꾸며볼까요? 비싼 책. 흥미로운 책.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 책이란 명사가 어떤 책인지 잘 알게 됐죠?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을 형용한다 해서 형용사라 그러죠. 자, 이렇게 비싼이라는 말, 흥미로운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따로 있으면 꾸며주기가 참 좋겠죠. expensive, interesting. 그쵸? 그런데 책을 꾸미는 말로 예를 들어 내가 빌린 책. 내가 빌린이라는 형용사도 있나요? 자, 내가 빌렸다라면은 빌린 것이 borrowed인데 어떤 동사도 들어가요. 이런 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장 같은 것으로 형용사를 만들어서 자, 책이라는 이런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야 해놓고 이 책을 이제 꾸며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책인데 무슨 책이야? 어떤 책이야? 하는데 내가 빌린 책이야. 그럼 내가 빌린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빌렸다. I borrowed. 이걸 문장을 그냥 써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장 같은 거를 이런 꾸미고 싶은 말 앞에다 쓸 수가 없어요. 뒤에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뒤에다가 써줘야 돼. 내가 빌렸다라는 거 그냥 표현하면은 I borrowed 이렇게 되죠. I borrowed 이런 문장을 the book을 꾸밀 수가 없어요. 뒤에다 꾸며야 되는데 그냥 꾸밀 수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 I borrowed라는 말은 the book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꾸미는 말이야 라는 신호를 먼저 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무슨 책인지 설명 들어간다. 깜빡이등 같은 관계대명사 깜빡이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신호를 준 다음에 I borrowed라는 그냥 여기 필요한 설명을 문장으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This is the book. 이것이 책이야 해놓고 무슨 책인지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형용사로 꾸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빌린 책이야 이러고 싶으면 내가 빌렸다는 말이 이 the book이라는 말을 꾸미는 말이죠. 그럼 내가 빌렸다 I borrowed라는 말은
동사까지 이렇게 있는 문장 같은 거예요. 이런 걸로 어떤 명사를 꾸밀 때에는 뒤에서 꾸며야 돼. 앞에서 꾸밀 자리가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되 그냥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신호를 넣어줘야 돼. 깜빡이 등을 켜야 돼요. 깜빡깜빡 이제부터 책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해놓고 설명 써주면 그만인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용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선행사라는 말인데요. 이 전체적인 말에서 which I borrowed, 내가 빌린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선행사 the book을 꾸미는 말인데, 선행사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행, 먼저 나가서 먼저 있는 사말, 먼저 앞에 나와서 나 이제부터 나를 꾸며봐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래요. 자, 이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깜빡이 등이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자, 보세요. 선행사가 즉 꾸밈을 받는 말이 사람이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사람이 아닌 거 사물 또는 동물도 돼요. 사물이나 동물은 which를 쓰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공용. 그러니까 that을 쓰면은 신간 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위해서 which나 who를 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것이 그 책이야. 무슨 책인지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he book이 선행사죠. 선행사가 뭐예요? the book. 자, 사물이죠. 사물. which라는 깜빡이 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무슨 책인지 설명 써주는데, 내가 빌린 책이니까 I borrowed 이렇게 그냥 설명을 써주면 끝이죠.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문장 같은 걸로 어떤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써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는 아까 본 것처럼 This is the book which 어떤 책이냐면 I borrow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녀가 쓴 책이야 이러려면은 This is the book 해놓고 which 어떤 책이냐면은 she wro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그가 읽은 책이야. This is the book which he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which는요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that은 아무거나 선행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깜빡이 등 관계대명사 깜빡깜빡 켜놓고 문장으로 된 설명을 이어주는 연습이 여기 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난 옆집 사는 남자를 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안다가 주어 동사 기본이죠. 그 다음에 뭘 알지? 남자를 아는데 이 남자를 또 꾸미는 말이 있는 거죠. 남자는 어떤 남자야? 옆집 사는 이라는 말로 남자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일단 기본 구조. 난 남자를 아는 거죠. I kno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알아요. 해놓고 무슨 남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야? 옆집 사는 남자야. 옆집에 산다는 것은 산다라는 동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이죠.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lives next door가 되겠어요. 자, live에 s가 있는 것은 그 옆집 사는 사람이 the man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는 거니까요. 그 인칭에 맞춰서 동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3인칭 단수 동사의 s. 자, 그러면 lives next door라는 이런 문장처럼 돼 있는 것으로 the man을 꾸미려면은 어떻게 해요? 자, the man 뒤에서 꾸며야죠. 뒤에서 이런 문장 같은 것을 앞에서 놓을 수가 없다. 뒤에서 꾸며야 되는데, 자, 어떤 남자인지 이제 이것이 설명이라는 깜빡이 등을 켜서 일단은 어떤 남자인지 앞으로 설명이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관계대명사로 해줘야 되겠죠. 자, the man이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깜빡이 등을 켜나요?
who를 쓰면 되겠죠. who를 써도 되고, 자, 공통은 that이라 그랬으니까 that을 써도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know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또 다른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내가 만든 인형은 예쁘다. 아, 그럼 이 문장의 구조는요, 일단은 무슨 인형이 주어고 예쁘다가 동사인 거죠. 예쁘다는 것은 어떤 상태니까 비동사를 쓰고 예쁜 상태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인형이 예쁘다가 기본 구조예요. 그것만 쓰면은 The doll is pretty가 되죠. 자, 그 인형이 예쁘다 이 말만 하면은 좋겠는데 그냥 인형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을 꾸미는 말이 내가 만든이라는 말이 인형을 꾸며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you made 이렇게 made, make 동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없죠. 그러면은 you made라는 그런 주어 동사 문장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you made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깜빡이 등을 켜야 되죠. the 인형 무슨 인형 어떤 인형이야 깜빡이 등 깜빡깜빡 켜놓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을 써놓고 네가 만든 you made라는 설명을 써주면은 그만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the doll which you made 네가 만든 인형이란 말밖에 안 돼요.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거죠. 은 예쁘다 예쁘다라는 거 비동사를 이용해서 is pretty까지 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는 어때요? 주어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인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서 주어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동사가 좀 뒤에 가게 되는 이런 경우이죠. 자,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를 복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The doll, the dolls. 여기 인형들들. s가 있으면은 복수니까 인형이 한 개가 아니고 더 되는 거죠. 자, 그럼 네가 만든 인형들은 예쁘다.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은 the dolls, 인형, 무슨 인형? which you made. 네가 만든 인형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니까 동사를 일치시켜서 are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is가 are로 바뀐 이유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the shirts, 셔츠, 무슨 셔츠? 내가 산 셔츠들은 너무 작아. 이런 문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어떤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될까요? The shirts, 셔츠인데 무슨 셔츠? 내가 산. 어떻게 하죠? 셔츠 선행사가 그렇죠. 사물이니까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써지고 I bought, 내가 산 셔츠까지 주어이죠. 은 너무 작아. 셔츠가 한 개인가 보니까 아니죠. shirts s가 있으니까 그렇죠. 복수라서 are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나에게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어. 이런 말 그럼 나는 친구가 있다. 이런 말로 그냥 하면 되겠죠? 기본 구조 주어 동사는 주어는 나고 친구가 있다.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보통 하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있어. I have 친구가 a friend. 내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주어 동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친구는 무슨 친구죠? 어떤 친구냐 보니까 뉴욕에 사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말을 뉴욕에 사는 이라는 말로 꾸며야 되는데 이게 살다라는 게 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처럼 돼서 a friend 뒤에서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꾸며야 되니까 a friend가 선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자 깜빡이 등 어떤 걸 기나나는 who 또는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자 I have a friend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who 자 friend를 꾸미는 말이죠. 그리고 뉴욕에 산다라는 이 설명만 써주면 그만이죠. 뉴욕에 산다를 어떻게 하죠? live
live 해놓는데 동사가 친구가 한 명이니까 또 lives 해놓고 in New York 하면 되는 거죠. New York. 이렇게 하면 돼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제인이 만든 김치는 맛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 구조는 김치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가 맛있는데 여기서 기냥김치가 아니고 제인이 만든 김치 해서 김치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죠. 일단 기본 구조 김치는 맛있어부터 하면은 어떤 특정한 김치니까 더를 이제 저는 쓸게요. 더 김치를 또 여기 뭐 김치 그러나요? 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죠. 더 김치 is good이 기본 구조죠. 김치는 맛있어. 이러면 딱 좋겠는데 제인이 만든 김치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로 꾸밀 때 어디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두어야 되는지가 문제죠. 자, 선행사를 찾아야죠. 지금 제인이 만드니 꾸며주고 싶은 것은 김치니까 여기다가 깜빡이등, 즉 관계대명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쓰면은 더 김치 해놓고 김치인데 무슨 김치냐면은 which 아니면 that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자, which 또는 that 써주고 제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죠. 제인 made 이미 만들었으니까 made 여기까지 하면 김치 which Jane made가 한 덩어리인 거죠. 여기 김치를 꾸미는 살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붙어서 주어인 더 김치가 길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건데요. 이걸 다 해주고 나면 is good이 마저 나와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kimchi which Jane made is good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얘기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관계대명사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격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설명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제이는 그녀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이걸 영작을 해주시는데요. Jane needs someone. 제이는 누군가가 필요해. 어떤 누군가야? 그녀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돌보다라는 말은 take care of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도 어지러운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뇨,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영상에서 관계대명사가 뭐라는 설명이 좀 있었죠?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 간단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employee라는 말이 있어요. employee가 뭐죠? 직원이란 말이죠. 직원. 이런 거를 명사라 그러죠. 자, 직원이라는 명사를 어떤 말로 한번 꾸며볼까요? 친절한 직원. 그러면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야 되죠. 다행히 kind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kind employee. 또 정직한 직원. 정직한이라는 형용사는 honest죠. 정직한 직원을 honest employee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영어를 잘하는 직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이라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죠? 영어를 잘한다를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Speaks English well. 여기 동사 speak에 s를 한 것은 자, employee가 한 명일 때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employee 꾸며볼까요?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speaks English well employee.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거 speak는 동사죠. 동사의 성분이 있는 이런 말을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서 못 쓰면 뒤에다 써야죠.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unemployed, 직원. 어떤 직원이냐면 영어를 잘하는 이런 말을 자, 뒤에다 놨어요. 앞에 놓을 자리도 없고 지금 동사도 있고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너무 어지럽고 복잡해요. 뒤로 가야 돼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자, speaks English well은 다름 아닌 employee를 꾸미는 말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먼저 줘서 이제부터 어떤 인플루인지 설명 들어갑니다라는 깜빡이 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설명 써줄 때 그 깜빡이 등 같이 신호를 주는 그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employee 어떤 employee냐면 하고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써놓고 설명을 써주는 거죠. 왜 who를 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e need an employee. 우리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합니다. 해놓고 이 직원을 이제 어떤 직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 employee 앞에 들어가서 꾸밀 곳이 없다 그랬죠. 뒤에다 쓰라 그랬고 그 앞에 자 employee가 어떤 employee인지 설명하겠다라는 깜빡이 등처럼 관계대명사를 딱 써놓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employee가 앞에 나와 있는 말이고 꾸미는 말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즉 설명을 받아야 하는 이 말을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선행사라 그래요. 선행 앞에 나와 있는 사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정해지거든요. 자, 볼까요? 자, 관계대명사 이런 거 있는데 더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필요해요. 자, who라는 것은 이 선행사가 즉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 말이 사람일 때 쓰고 which는 사람 아닌 거 사물이나 동물 that은 공통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누구든지 자 that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신간 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who나 which를 주로 써보겠어요. 자, we need an employee. 우리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해. 무슨 직원? 이 직원이 자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who라는 관계대명사 써놓고 영어를 잘하는 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마저 써주면 영어를 잘하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employee를 꾸미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고를 때 우리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졌죠.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관계대명사는 다름 아닌 선행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who라는 가면을 딱 뜯어내면 그 속에 선행사 employee가 들어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employee 대신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쓰면서 이런 설명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신 썼다 해서 이거를 대명사라 그래요. 관계진 말을 해주는데 선행사 대신 쓴 말이라 대명사, 관계 대명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who라는 것이 employee나 똑같은 거니까 employee speaks English well 해보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 자리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어 자리에 있다. 주어 자격이 있네요. 주격이네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소년 두 명이 있어요. 이 소년은 춤을 추고 있고요. 이 소년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look at the boy 그래 버리면 저 소년을 봐. 그러면 한 명이잖아요. 누굴 봐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얘를 봐야 되는지 얘를 봐야 되는지. 그런데 이 두 소년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죠. 이 소년은 춤추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소년은 노래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특정 동작으로 이 명사를 꾸며줘야 정확하게 어떤 소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꾸미는 말이 동작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년을 봐 그러려면 look at the boy 해놓고 어떤 소년인지 그 소년이 사람이니까 who 써넣고 동작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is dancing은 진행형으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말이 되겠죠. 춤을 추고 있는 소년을 봐. 그럼 나는 이 보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관계대명사인데 그 위치가 주어의 위치에 있다 이거죠. 왜요? 뒤에 바로 동사가 와요. 동사가 오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걸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선행사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선행사가 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I know a man. 내가 어떤 남자를 아는데 who 어떤 남자냐면 man이나 who나 같은 거죠. 근데 그 남자는 그 남자가 이렇게 해석하죠. 그 남자는 그 남자가 speaks French. 불어를 말해요. 해석할 때는 형용사처럼 불어를 말하는 남자를 알아요. This is the boy. 이 사람이 그 소년이에요. 무슨 소년이죠? 그 소년이 이 동작을 했어요. helped me. 나를 도왔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나를 도와준 소년이에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This is the machine. 이것이 그 기계예요. 무슨 기계? 이 기계 어떤 기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깜빡이든 깜빡깜빡 해놨는데 관계대명사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써놓고 동사 바로 써주면 이 선행사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죠. 자, 어떤 기계죠? makes balls, 공을 만드는 기계예요. 자, 이 기계가 만들었으니까 기계가 한 대거든요, 지금. make 동사에 s를 해줘서 수의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I have a robot. 나는 로버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은 이 동작을 하는 로봇이죠. 바로 동사가 오면 이 동작을 하는 선행사가 되겠죠. 방을 청소하는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이 하나니까 클린에 또 S를 해줬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가 경기에서 이긴 남자다. 어머, 이건 또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가 주어고 남자다. 그가 남자다. 이런 말이 기본이고 경기에서 이긴 이란 말이 남자다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가 뭐다 하면은 he is the man. he is the man. 그가 그 남자예요. man. he is the man. 하나고 무슨 남자예요? 이 사람을 설명해 줘야 하니까요. 관계대명사 who를 쓰거나 아니면은 who 쓰기 싫은 분들 that 쓰셔도 아무 문제 없죠? who 또는 that 써놓고 경기에서 이긴이라는 말을 여기 그냥 동사 포함해서 문장을 써주면 되죠. 이기다는 win인데 이긴이니까 과거죠 이미. 그래서 win의 과거 won을 써주고 won the game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24시간 열리는 식당을 안다. 이거는 또 뭐죠? 나는 안다가 기본 구조고 알긴 뭘 알죠? 식당을 알죠? 그 식당을 꾸미는 말 24시간 열리는 식당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알기는 뭐 여기 식당 레스토랑 아이고 해주고 어떤 레스토랑 사람이 아니니까 who 또는 that을 쓰면 which 또는 that을 쓰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 아예 그냥 that을 한번 써볼게요. that 써보고 식당을 꾸미는 말 24시간 열린 여기 어떤 동작이 있으면 다 쓰는데 24시간 열렸다는 게 어떤 동작 동사는 아니고 열려있는 상태니까요. 네, 비동사로 표현해 주면 되죠. 비동사도 동사죠. 레스토랑이 하나니까 is 해놓고 open 하면 열려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거 뭐 이거 어떡하죠? 네, 여기다 쓸게요. 24 hours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보여주었듯이 관계대명사라는 기본을 아시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퀴즈는 이 사람이 창문을 깬 남자예요. 그럼 this is the guy.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무슨 남자? 창문을 깼다는 것을 형용사로 동작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더욱 좋겠죠. 자,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말 되죠? 이것이 그 책이야. 여기까지도 좋은데 만약에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책이다 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산 책이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책이란 말을 내가 산이라는 말로 꾸며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산이라는 말로 이걸 꾸며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산이라는 말에 형용사가 없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이거를 그대로 문장처럼 풀어서 써줍니다. 내가 샀다. I bought. 이거를 써서 이 말로 책이라는 거를 꾸미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용사가 아니고 이게 문장처럼 된 거니까요. 규칙이 있어요. 자, the book이라는 말을 꾸미고 싶은데 이런 문장 같은 걸 꾸밀 때는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요. 앞에 올 자리가 없잖아요. 뒤로 보내서 이렇게 앞에 꾸며주는데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말, 꾸며줘야 하는 말을 먼저 나와 있으니까 선행사라 그래요. 선행사 앞에 나와 있고 뒤에서 문장 같은 걸로 꾸며주되 그냥 안 되고 이 선행사가 어떤 건지 앞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 미리 나와서 깜빡이 등처럼 깜빡깜빡 켜놓고 자 이제부터 어떤 책인지 설명 들어간다라고 신호 주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이렇게 됐는데 왜 관계대명사를 which를 썼느냐? 이것은 선행사 the book이 어떤 건지 여기 설명하는 말에서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라는 걸 쓰고 또는 that을 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라는 걸 쓰고 또는 that을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자꾸 바뀐다는 것은 선행사 이퀄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즉 which 속에 the book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책이란 뜻이에요. 그 책을 I bought, 내가 샀다 이런 말인데 관계대명사랑 뒤에 이어지는 말이랑 한꺼번에 북을 꾸미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which가 더 북이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말에서 어떻게 되나요? 북이 I, 나는 bought, 샀다, the book, 그 책을 이것이 책을이라는 목적어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죠. 여기다 더북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더북이 있는데 여기 또 더북 쓰면 중복이 되어 있는 거나 똑같아서 쓰면 안 되고 목적어가 이 속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치적으로 봐서 위치는 목적어 위치에 있는 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봤는데요. 주의할 것은 전체 문장의 주어는 this고 동사는 is예요. 여기 나오는 주어 I, 동사 both는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고 여기 위치도 전체 문장의 목적어라 그러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속에서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장 하나 봤는데요. 또 하나 볼게요. 볼까요? She is the girl.
자, 그녀가 그 소녀야. 무슨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데, 이 소녀를 자세히 꾸미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딱 쓰는데, the girl이 사람이니까 who를 썼어요. 그리고 설명을 Chris likes, 크리스가 좋아하는 이런 말이죠. 자, 이 who가 사실은 the girl이죠. the girl을 크리스는 좋아해. 알고 보면은 Chris likes the girl 해서 who 위치가 the girl이 목적어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여기 the girl 쓰면 안 돼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who라는 말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who의 목적격은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whom이에요. whom이 who의 목적격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여기 whom을 써야 되는데 어째서 처음부터 제가 who를 썼을까요? 자, 문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만든 거지 문법이 만들어지고 말이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자꾸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거칩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whom이 원래는 맞는 거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말을 할 때 whom 대신 who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whom을 잘 안 써요. 그럼 사람들이 whom을 쓰면 큰일 나나요?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2~3명이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써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whom을 써도 되는데 대화할 때는 who를 쓰고 그리고 쓰기 있죠. writing, 쓰기에서는 여전히 whom이 더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두시고요. 회화에서는 who를 더 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를 하나 넣어볼게요. You are the person. 네가 그 사람인데 무슨 사람? I need. 내가 필요한. I 주어, need 동사격이죠.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는 you are지만 관계대명사에 연결된 말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목적격이라는 거죠. 자, 여기 뭘 넣어야 되냐? 자, 목적격인지 알았으니까 나는 필요한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야죠. whom을 쓰는데 whom이 writing에서 쓰기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who보다 더 정확한 말이 되겠지만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whom 대신 who를 더 쓴다. 그리고 that은 언제나 오케이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오케이. 어머.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이 연결됐었죠. 그런데 그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알았으면 그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볼까요? She is the girl. 그녀가 그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그 소녀를 이런 말이죠. 크리스는 좋아한다. 해석할 때는 크리스가 좋아하는 소녀 이런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who나 that을 쓰는데요. 물론 whom 써도 되죠. 이제 회화라고 생각할 때 여기 who나 that을 쓰는데 뒤에 보니까 Chris likes 주어 동사의 형태니까 목적격이죠. 그래서 아예 생략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써보면 이런 말이 되죠. She is the girl Chris likes. 이렇게 돼요. 그 갑자기 이상한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생략을 그럼 하는 게 나은가,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여러분, 요즘에 영어 쓰는 분들이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적응하시려면 조금 걱정이 되겠지만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걱정하시나요? 크리스 라이스가 이게 주어 동사의 모습이니까 정말 주어 동사로 헷갈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정말 주어 동사였으면 먼저 나와야죠. 문장 중간에 이렇게 어떤 명사 뒤에 나오는 것은 주어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처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she가 주어, is가 동사고, 자, 이와 같이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뭐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 더 익숙해지겠죠? 자, 문장 처음에 주어 동사는 나와 있는데 문장 중간에 명사가 있고 명사가 이렇게 있고 이 명사 뒤에 또 무슨 주어 동사의 모습이 자꾸만 나오면은 뭐다? 자, 이 주어 동사는 앞에 나온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앞에 나온 명사를 이렇게 자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This is the watch. 이것이 그 시계다. I lost. 내가 잃어버린, 즉 내가 잃어버린 시계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이 집이다. He built. 그가 지은 집이다. Jane is the girl. Jane은 girl이다. 소녀다. Chris loves. 크리스가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명사가 중간에 나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돼서 자꾸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The book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모습이 왔어요. The man 뒤에 주어 동사 왔어요. The cake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앞에 거랑 문장 구조가 조금은 다른데요. 아예 주어인 명사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고 주어 동사라는 말로 꾸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The book I read, 내가 읽은 책 이렇게 되죠. 내가 읽은 책은 was interesting, 재미있었어. The man I saw, 내가 본 사람은 was Mark, 마크였어. The cake she made, 그녀가 만든 케이크는 was good,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 주어인 명사를 꾸미는 그런 경우도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건 뭔가요? This is the painting. 이것이 그 그림이다. 아, 그림이다. 무슨 그림이지? 여기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주고 어떤 그림이냐면 He told me about. 그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 About.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약간 어지러운 것이 about이 전치사죠. 전치사가 문장 뒤에 나오니까 이걸 써야 되나 어지럽죠. 그런데 여러분 필요해요.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자,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 뭔가 관계대명사가 온다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여기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더 페인팅이라는 말이 여기 오는 거죠. 그럼 뒷말에서 연결해 볼까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을 해줬는데 about the painting. 이렇게 about이 있어야 말이 되죠.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about이 없다고 보면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해줬다. The painting. 그림을. 이상해요. 그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라서 about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전치사가 맨 뒤에 오면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느끼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런 문장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죠? 자, he told me. 여기 주어 동사의 순으로 오면 분명히 목적격이라 그랬으니까요. The painting 사물이니까 which 써도 되고 which 대신에 that은 언제나 좋았고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했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 볼까요? 전치사가 맨 뒤에 있으니까 끝에 있기 싫대요. 외롭다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같이 있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어. 때를. 이건 때 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about을 관계대명사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This is the painting about which 그것에 대해서 he told me 나에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which는 that으로 항상 대신 쓸 수 있었으니 about that을 써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전치사하고 that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같이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원수라서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전치사가 꼭 관계대명사랑 같이 있겠다 하면은 that하고 같이 쓰지 마시고 which하고 같이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더 익숙한가, 어떤 말이 더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같이 있는 문장과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자연스럽냐면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관계대명사
혼자 쓰고 전치사는 뒤에 있는 것이 또는 생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치사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이제 문장에서 맨 끝에 전치사로 끝나면 살짝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볼게요. I sa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봤다. 어떤 남자를 봤는지 여기 관계대명사 써놓고 뒤에 설명이죠? You talked with. 네가 말을 했는데 with 함께 얘기한 남자.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로 끝나니까 약간 적응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에 the man이라는 선행사가 이 속에 있는 거니까 the man을 뒤에 넣어서 말을 해보면 돼요. You talked, 너는 말했다 with the man. 거 봐요. with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도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관계대명사를 넣을까요? 일단은 you talked가 주어 동사의 형태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은 whom이죠. writing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화에서는 whom 안 쓰고 who를 쓰죠. who도 괜찮고요. that은 항상 대신 썼었죠. 괜찮았죠?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오면 괜찮은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전치사가 나 끝에 있기 싫다고 관계대명사랑 같이 있겠다고 때를 쓰면 왜 때를 쓴다 그랬냐면요.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제일 나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굳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오겠다고 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 더 맨이 사람이니까 여기 who가 올 수 있는데 with who. I sa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봤다. with who. 그 남자랑 너는 얘기했다. 말이 될 것 같은데 with who는 또 안 돼요.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 with가 전치사라서 전치사 다음에는 어떤 인칭의 격이 필요할 때 항상 목적격을 쓰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하여 하면 for I 안 그러고 for me 그러죠. 그녀에게 to she 안 그러고 to her 그러죠. 이와 같이 전치사 뒤에 있는 격 자체가 목적격을 써야 되므로 who는 목적격이 원칙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목적격을 유해해요. with whom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that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that은 전치사랑 원수지간이라 그랬죠? with that 안 돼요. 전치사랑 that은 정말 같이 있으면 안 돼서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앞에 데리고 있으려면은 사람인 경우 with whom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여러분?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야. 어머, 이게 좀 어지러운데? 이것이 그림이야가 기본 구조고, 내가 그린 이 그림을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그림이야. 주어 동사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할 때 this 이러죠. This is 그림이다. 어떤 특정한 그림. 그래서 정관사 더 써주고 the painting 써줬죠. painting. This is the painting 해주고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 이거죠. the painting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나요? which를 써주죠. which 쓰기 싫다. 그러면 뭐 됐어도 상관없고 내가 그렸다라는 말은 I 그렸다라는 건 draw의 과거니까 그린 건 이미 그렸으니까 drew 이렇게 하면 되고 I drew가 주어 동사니까 이게 분명히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생략하면은 this is the painting I drew 이런 말도 괜찮은 거죠. 생략을 많이 해요 주로. 자, 그가 산 차는 매우 비싸. 이거는 또 뭐지? 그가 산 차. 일단 주어는 차요. 차는 매우 비싸. 이거를 주어 동사로 넣고 그가 산이란 말이 차를 꾸며주는 거죠. 자, 주어 동사 먼저 써야 되니까 차는 비싸다 먼저 해야 되겠죠? 차니까 the car. 그 차는 비싸요. 그런데 어머 비싸요 하고 싶은데 그가 산이란 말이 차를 꾸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car라는 말을 그가 산이라는 말로 먼저 꾸미고 가면 자 which를 이제 써주는
경우도 있고, 자, 또는 that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가 산 거니까, 이 아이가 잘못했어. he bought. 그쵸? The car which that he bought. 그가 산 차. 여기까지 주어에 붙은 사례예요.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이렇게 계속 꾸며준 거죠. 아직 동사가 안 나왔는데 매우 비싸다 하는 거는 상태니까 비동사죠. is 쓰고 그냥 비싼 거 아니고 매우니까 very 써주고 expensive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떻게 했죠? which나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해도 되고 써줘도 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적격 관계대명사 했는데요. 주격하고 달리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퀴즈는요. 내가 찍은 사진 좀 보여줘. 너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Show me, 나에게 보여줘. The picture, 사진을. 무슨 사진? 내가 찍은 사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답이 여러분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답을 할지는 여러분 정하시고요. 이것을 댓글로 영작해서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해오고 있었죠? 앞에 영상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whose.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소유격이 뭐야? 소유격이? 그런 의문이 있죠? 자, 소유격은 누구의 라는 뜻을 갖는 말이에요. 누구의 라는 말은 어떤 게 있어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우리들의, 그들의, 그것의. 자, 그것의 라는 거는 사람을 뜻하진 않죠. 동물이나 사물. 자, 이렇게 소유격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의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죠. 나의 뭐가 있어야죠. 뒤에 명사가 나와야죠. 나의 학교, 너의 집, 그의 친구, 그녀의 책 이런 식으로 뒤에 반드시 어떤 명사가 나와서 누구의 라는 뜻을 갖는 것이 소유격이죠. 자, 그걸 그대로 영어로 해볼까요? 나의부터요. my, your, his, her, our, their, its, whose. whose도 하나 추가했어요. 왜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유격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소유격은 나의, 너의, 누구의를 나타냈는데 whose는 누구의일까요? 네, 다름 아닌 선행사의입니다. 선행사의라는 뜻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쓰는지 곧 알아볼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쨌건 그 관계대명사 위치가 소유격의 어떤 기능을 하는 위치에 있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whose가 이것이 소유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소유격은 누구의를 나타내죠. 나의, 너희처럼. 근데 얘는 선행사의라고 해서 선행사의. 자,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로즈야. 그럼 우리 편하게 얘기하겠죠. 나 로즈라는 이름의 친구 있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관계대명사를 모르면 일단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어로 다 얘기를 하겠죠. 친구가 하나 있다. I have a friend 해놓고 또 다른 문장으로 근데 her name is Rose. 이름이 Rose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건 두 문장이잖아요. 네, whose라는 말을 이용하면 선행사의라는 뜻이니까요.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하고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 말을 선행사라고 하죠.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선행사가 당연히 앞에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whose라는 말이 연달아 나와서 무슨 뜻을 갖는다고요? 선행사의예요. 그럼 친구라는 말 friend가 선행사면 whose는 뭐죠?
그 친구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Rose야.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하나로 되는 거죠. 여기 있는 her라는 소유격이 whose라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변신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두 문장이 아닌 한 문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whose부터 rose까지는 friend를 설명하는 말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결국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얼른 연습부터 해볼게요. He has a table. 그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 Its color is brown. 그 색깔이 브라운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가 브라운색 테이블이 하나 있어 하면은 he has a brown table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나요? 자, 그것은 오늘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하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설명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연결해서 하나로 하면 he has a table. 그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어떤 테이블이냐면 이게 선행사가 되면서 whose가 그 테이블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테이블의 색은 브라운이야 이런 말이 되고 뭐 뒤에 있는 말을 앞에 있는 걸 꾸미듯이 설명하려면 색깔이 브라운인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 have a cat. 내가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its eyes are blue. 그 눈이 파란색이야. 이런 말을 할 때요. 자, 역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모르면은 문장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 두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알 수 있어요. I have a cat. 내가 고양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whose 하면은 누구의예요? 고양이의 이런 말이죠. 앞에 나온 선행사의 즉 그 고양이의 눈이 파랗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어느 거죠? I죠. 동사는요? have죠. 여기 있는 걸 동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속에 있는 이런 말들은 관계대명사 속에서만 살고 있는 성분들이죠. 전체 문장의 주어는 I고 동사는 have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죠? I met a girl. 내가 어떤 소녀를 만났어. 근데 어떤 소녀야? 이 소녀에 대해서 자세히 꾸미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se를 넣는다면 whose는 선행사의니까 그 소녀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녀의 father, 아빠가 선생님이야. 아빠가 선생님인 거를 한 명 만났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father라는 명사 앞에 뭐 더 같은 걸 넣는다든가 her 같은 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whose가 엄연히 소유격이죠. 이게 소유격이 하나 나와 있는 거나 똑같은데 소유격과 더와 같은 관사를 같이 안 쓰죠. 예를 들어서 내 책 하면은 나의 책은 my book이죠. my the book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유격하고 더 같이 안 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소유격인데 her father처럼 또 소유격을 또 쓴다면은 큰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바로 어떤 것도 없이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장인데 얼른 한번 해석해 볼까요? He has a cat whose color is black. 그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whose 그 고양이의 색이 black이야. He has a sister. 그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hair is brown. 머리가 갈색이야. He has a book. 그는 책이 한 권 있는데 whose cover is red. whose니까 book의죠.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야. 자, 이 예문들에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선행사가 a cat, 동물이죠. a sister, 이거는 사람이죠. a book, 물건이죠. whose는요, who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o에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who를 썼었죠? 그래서 whose가 비슷하게 생겨갖고 선행사가 꼭 사람이어야 되나?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앞에 동물이 와도 되고 사람이 와도 되고 사물이 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선행사 의라는 뜻으로 그대로 공통적으로 쓰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긴 한데 주어 바로 뒤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동사가 뒤로 가 있는 그 구조예요. 이런 구조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볼까요? The girl이 일단은 문장 맨 처음에 나온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갔을까요? 어머, 너무 헷갈리는 게 여기 is, 여기 is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에 붙어있는 어떤 동사 같은 거는 그 속에서만 살고 있는 동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붙여야죠. girl, 어떤 걸이지? 그 걸의, 그 소녀의 hair is long. 머리가 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whose부터 long까지 있는 이 말은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기 나온 이것이 동사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머리가 긴 소녀가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the dog,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의, 이렇게 해야죠. 그 강아지의 눈이 red, 빨간 그 강아지. 그러니까 whose부터 red까지 앞에 있는 dog를 꾸미는 말이죠. 눈이 빨간 그 강아지가 is fierce. 사나워요. 어머, 강아지라고 하지 말고 개라고 해볼까요? 눈이 빨간 개가 사나워요. 이런 말이네요. The man, 남자, 무슨 남자? 이 주어인 명사 바로 뒤에서 꾸몄죠. Whose son broke the window? 그 남자의 아들이 창문을 깬 그 남자가, 그 아들이 있는데 창문을 깼나 봐요. 그 남자가 apologized,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관계대명사가 주어 바로 뒤에 붙어서 주어에 붙은 살처럼 이렇게 주어가 길어져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동사 같은 거는 관계대명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서 주어를 꾸며주고 뒤에 나온 동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lives in a house. 그녀가 어떤 집에서 살아요. whose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집이냐면 그 집의 선행사의, 즉 그 집의 roof is orange. 지붕이 오렌지색이에요.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뭐뭐의라는 뜻의 전치사 of 있잖아요. 그거를 또 쓸 수 있어요. 의라는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She lives in a house. 그녀가 어떤 집에서 살아요. 근데 어떤 집이냐면 of가 의의 뜻이 있죠. which는 앞에 나온 선행사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여기 house죠. 그래서 of the house, 그 집의라는 말이 돼서 whose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행사가 사물일 때죠. 사람일 때는 which 절대 못 쓰죠. 자, of which 하면 그 집의 이런 말이죠. The roof is orange. 그 지붕이 오렌지색이야. 이런 말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둘 다 괜찮아요. 똑같은 뜻이긴 하나 저라면은 whose를 쓰겠어요. 일단 단어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죠. 이렇게 of which 그러면 왠지 좀 딱딱한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주의 또 있어요. 어머, 오늘은 계속 주의가 왜 이렇게 많죠? 자, 그런데 주의를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금방 본 whose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whose라는 말이 또 있어요. 발음도 똑같죠? Whose pen is this? 그러면은 이것이 선행사가 앞에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없고요. 누구의라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뭐 뒤에 명사가 오면 whose pen, 누구의 pen is this? 이것은 누구 펜이냐? 의문문이니까 this is가 아니고 is this 이렇게 물은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구의 명사, 누구의 뭐 이런 뜻으로 쓰인 누구의라는 말이에요.
whose house, 누구의 집 is that. 저건 누구 집이냐 이런 말로 쓰이는 거라서 금방 본 관계대명사 whose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 앞에 whose가 꾸며주는 선행사 자체가 없죠. whose is this? 이 경우는 누구의가 아니고 누구의 것이란 뜻도 돼요. 여기서는 누구의 펜, 누구의 집 이래서 누구의란 뜻이었고 여기는 누구의 것이란 뜻도 있어요. 누구의 것이냐 is this. 이거 누구 거니? whose is this. 저건 누구 거니? whose is that. 여기 이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답 맞춰주세요. I went to a lake. 내가 어떤 호수에 갔었는데 빈칸 둘.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자리는 딱 둘밖에 없고요. was beautiful. 그 경치가 참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1번, 2번 어떤 거 넣어야 되죠? scenery는 경치라는 말이에요. its scenery 그럴까요? whose scenery 그럴까요? 어떤 거? 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니까 당연히 who's겠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건 whose scenery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It's scenery 하면 어떤 말이 되죠? I went to a lake. 내가 또 호수에 갔었어요. 그럴 때 I 주어 went 동사. 그 다음에 Its scenery was beautiful 하면 Its scenery가 주어 was가 동사. 어머, 한 문장에 별일 없이 별 조건 없이 그냥 주어 동사 쓰고 좀 이따가 주어 동사 한 번 더 쓰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연결하는 말이라도 있어요. 여기 and 정도라도 있어야지 말이 연결되는 거죠.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and 들어갈 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whose scenery 해주면은 whose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문장이 어떻게 돼? 앞에 나온 선행사 의라는 말로 연결돼서 연결고리가 돼서 문장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whose scenery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유격 관계대명사 은근히 알아볼 것이 참 많았죠.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나는 누나가 간호사인 친구가 있어. 그럼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가 한 명 있어. 다음에 이 친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냐면 그 누나가 간호사야. 이런 말을 연결해야 되겠군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했었죠. 오늘 내용은 좀 다른데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하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무엇일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써봤는데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어떤 것이 없는데 여기 관계대명사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컴마가 있죠? 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것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름이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who is a teacher. 자, 이런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문장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인 친구가 한 명 있어. 여기 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문장이 뒤에 있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꾸며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걸 설명하지 않고요. 계속해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쉼표가 있으니까 잠깐 쉬어야죠. 잠깐 쉬었다가 그런데요 정도로 여기 잠깐 쉬고 who가 앞에 있는 friend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친구가 선생님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석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나가니까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해석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의미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문장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선생님인 친구가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리사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런 말로 친구는 여럿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다. 이런 의미로 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I have a friend. 그리고 여기서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끊어져요. 쉰다는 것이 여기서 딱 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쉼표 앞에서 컴마 앞에서 어느 정도 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면서 좀 더 설명을 여기다 더 양념치듯이 약간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다라는 말 먼저 했으니까 여기 어가 하나라는 뜻이니까 친구가 몇 명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있는 그 친구가요. 선생님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의미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I have a son who lives with me. 자, who부터 뒤에 있는 설명을 앞에 있는 son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되겠죠?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어. 그 아들이 몇 명 있는데 나랑 같이 안 사는 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한 명은 나랑 산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어.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요. I have a son.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어. 하고 잠깐 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거니까요. I have a son.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요. 쉼표 있는 부분부터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석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요. 저랑 같이 살아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게요. I visited the 63 building. 나는 63 빌딩을 방문을 해서 가봤어요. 그 다음에 컴마 있고 이렇게 나오는 계속적 용법은 그런데 그것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선행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이 즉 그 63 빌딩이요. is in Seoul. 서울에 있어요. 이런 말이죠. 자, 이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요.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which 쓸 자리에 that을 쓸 수 있었죠. 또 who를 쓸 자리에도 that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대로 쓰고 which를 that으로 해봤는데요. I visited the 63 building that is in Seoul. 이 말은 어떨까요? 이 말은 여러분 틀렸어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아무리 그동안 했던 관계대명사에서는 대시 위치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적 용법일 때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컴마하고 that하고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자, 대시 또 누구하고 원수였죠? 네, 전치사하고도 원수여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컴마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컴마가 있는 곳에는 대시 같이 함께 하질 못해요. 그래서 that을 쓰지 않고 이렇게 위치로 써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is a singer. 가수예요. 이 말에서 그대로 who 대신에 원래는 that을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볼 때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커마가 있는 곳에는 that이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둘이 원수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일 때는 wh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은요. 여기 이것도 지금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인데 이상하게 컴마가 여기 끝에 또 있어요. 그래서 컴마와 컴마로 이어지는 이 관계대명사에 연결된 말이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요. 원래 있던 문장에서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없는 문장을 보면은 The tree is beautiful. 그 나무는 아름답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약간 삽입을 시킨 거죠. 그 나무가 which I planted. 내가 심은 건데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있는 것도요. 자, 여기도 양쪽으로 컴마가 있어서 컴마가 양쪽으로 있고 문장 중간에 있으면 그거는 삽입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the man was angry. 그 남자가 화가 났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하고 설명을 추가시킨 거죠. 그 남자가 근데 who came here 여기 왔었는데 말이야 was angry 화가 나 있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대로 그 문장을 옮겼어요. The man who 대신에 that을 써보겠습니다. They came here 여기 왔었는데 was angry. 자 근데 이 말은 어때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양쪽으로 컴마가 있어도 이거 계속적 용법이라서요. 컴마 다음에 that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ho를 써야 됩니다. 사람이 올 때는 who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올 때는 which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속적 용법의 설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walk to the bus stop.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요. walk처럼 현재형을 동사로 쓰면은 평상시에 늘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를 갖죠. 이 사람은 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요. which 그런데 그것이 is good for my health. 나의 건강에 좋아. 그러면 선행사가 뭘까요? which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건강에 좋다면 뭐 앞에 있는 명사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나의 건강에 좋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 해석을 쭉 해보면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다니는데 그게 건강에 좋아. 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위치가 받고 있군요. 그래서 때로는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 하나가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의미하는 것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앞에 커마가 있어서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쓰면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그런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커마하고 which가 받아서 계속적인 용법으로 쓸 때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이 which 있는 거나 똑같아요. Suddenly the woman fainted. 갑자기 그 여자가 기절을 했어요. Which surprised me. 그것이 날 놀라게 했어요. 그것이 날 놀라게 한 게 뭘까요? which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도 않죠. fainted는 여기서 동사로 기절했다 이런 말이라서 명사가 없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앞문장 전체 그 여자가 갑자기 기절을 한 그것이 날 놀라게 했으므로 그런 것을 받을 때는요. 컴마하고 which를 써서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나서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은 내가 피자를 먹었는데 그건 아주 맛있었어. 그러면 지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피자를 먹었죠. 그리고 그건 맛있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세요? 내가 피자를 먹었다 먼저 해볼게요. 나는 먹었죠. I ate 피자. 특정한 피자니까 더 정관사 써주고 the pizza. I ate the pizza 해놓고 내가 그 피자를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맛있었다는 건 피자가 맛있었다는 거죠. 피자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었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맛있었어요.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which was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면 뭐 really 맛있었다 할 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 그것이죠. 자, I ate the pizza which was really good. 그가 내 꽃병을 깼는데 그것이 날 화나게 했어. 어머. 자, 꽃병이 비싼 거였어요. 3억 원짜리예요. 청자. 근데 그것을 깨면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기서 그것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하고 계세요. 그가 내 꽃병을 깼다 먼저 쓸게요. 그가 여기 잘못됐다. 그가 깼어요. break의 과거 broke. He broke 내 꽃병을 my vase. 자, 그것이 날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 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꽃병이겠어요? 그겠어요? 아니죠? 그가 내 꽃병을 깼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해가지고 컴마하고 which로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즉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그가 꽃병을 깼다는 것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과거니까 made하고 me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angry 화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He broke my vase which made me angry. 자, 오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는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것이는 앞에 나온 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e said nothing 하고 이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